둘만의 천국이어야 할 신혼집. 그러나 그곳에 제3자가 들어오는 순간 사랑은 시험대에 오르고 행복은 금세 균열을 드러냅니다. 문이 열리고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시어머니가 들어온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지고 남편의 눈빛은 흔들린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사정과 피할 수 없는 진실, 행복의 끝인가, 파국의 시작인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 집은 아직 새냄새가 났다. 벽에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우리가 함께 고른 쿠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뜯지 않은 주방용품 상자가 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둘만의 작은 성 같았다.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 위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스티커 옆에는 둘만의 약속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손끝으로 글자를 쓰다듬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것이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라고. 그러나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낯선 소리 같으면서도 어쩐지 불길하게 들렸다. 문을 열자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떠 있었다. 며칠만 신세 좀 져야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작은 신혼집에 셋이 함께 산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뒤따라 들어와 어머니를 보자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는 억지로 상황을 덮으려는 듯 말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그러자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정이 있다. 며칠만 같이 지내자꾸나. 짧은 대화였지만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 공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내 집의 공기, 내 집의 리듬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부엌에 들어섰다. 나는 칼을 들어 채소를 썰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손을 뻗어 칼을 빼앗았다. 이건 이렇게 자르면 맛이 죽어. 내가 하던 대로 해야 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안 해. 손끝이 떨려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내 부엌이었다. 내가 꾸민 공간이었다. 그런데 내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침묵 속에서 작은 상실감을 삼켰다. 남편이 중재하려고 했다. 엄마, 그냥 지연이 하는 대로 두시면 안 돼요? 요리 잘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내 아들 입맛은 내가 제일 잘한다. 태어나서부터 지켜본 게 나다. 그 말은 곧 나는 모른다는 뜻이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었다. 햇살의 흰 셔츠와 수건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빨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가와 빨래줄을 다시 걷어올렸다. 이쪽에서 말려야 냄새가 안 나.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을 꼭 쥐었다. 내 의지와 다르게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정한 규칙과 내가 만든 생활은 하나둘 사라졌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며칠만이래잖아.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러자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될 수도 있어. 이건 우리 집이야.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며 휴대폰만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 위로 번졌다. 내 가슴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내 편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내 공간은 이미 위협받고 있었다. 내 행복은 손끝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다.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균열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다. 이미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끓이고 있었다. 나는 놀란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좀 더 자라. 아내가 피곤하면 남편도 힘들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더니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 듯 눈을 반짝였다. 엄마, 이 맛이네요. 진짜 오랜만이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다. 내 음식은 곁다리에 불과했던 걸까? 아침밥 한 그릇이 이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낮 청소기를 돌리며 집안을 정리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가와 내 손에서 청소기를 빼앗았다. 이건 이렇게 해야 구석 먼지가 다 빠진다.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 존재는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내 집이지만 주인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속으로만 울려 퍼졌다. 오후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밑은 어두웠고 웃음기 없는 얼굴이 낯설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야,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억눌러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자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딸아, 참기만 하지 마라. 내 삶은 내 거다. 지키려면 내가 말해야 한다.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곧 닦아냈다. 엄마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사라질 뿐이었다. 저녁 현관 앞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를 맞으며 나를 곁눈질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내 아내가 집안일을 영 못한다. 내가 없었으면 내 밥은 변변히 못 먹었을 거야. 남편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나는 평가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깊은 밤 모두 잠든 새벽 물을 가지러 거실로 나왔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캐리어에서 약봉지를 꺼내고 있었다. 손에 쥔 약을 삼키며
눈물을 훔쳤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나 혼자서는 안 돼. 그 속삭임이 어둠 속에 흩어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어머니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그 사실은 새로운 균열의 시작이었다. 평온한 집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겉으론 조용히 흐르는 일상이었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작은 금은 곧 벼랑 끝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된장국을 끓여 남편의 아침상을 차렸다. 그러나 숟가락을 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국을 한 모금 뜨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국간장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러면 맛이 텁텁해진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엔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볼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호히 덧붙였다. 내일은 내가 직접 끓일 거다. 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만든 국만 먹고 컸다. 남편은 난처하게 웃으며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 상처를 덮어주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작은 부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만든 음식은 의미를 잃고 있었다. 며칠 뒤 빨래를 널던 오후였다. 나는 정성껏 셔츠와 수건을 가지런히 걸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다가와 빨래줄을 다시 걷어올렸다. 햇볕은 저쪽에서 들어오니 이렇게 해야 잘 마른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내 작은 성취는 무너졌다. 내 노력이 무시당했다. 밤이 찾아오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안방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야, 괜찮니?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억눌러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딸아, 참기만 하지 마라.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닦아내며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다음 날 거실에서 작은 일이 또 벌어졌다. 나는 소파 커버를 정리하며 집안을 단정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가와 커버를 다시 벗겨내더니 말했다. 이건 이렇게 씌워야 주름이 안 생긴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 깊이 분노가 차올랐지만 말하지 못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자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밤 침실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자꾸 내 생활을 흔드셔. 그러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는 원래 그러셔. 그냥 조금만 이해해드리면 안 될까?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는 거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버렸다. 내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행복하던 집은 이제 무겁고 낯선 공간이 되어갔다. 평온 아래의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균열은 곧 상처로 번져갈 것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침상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을 뜬 어머니는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이렇게 해서야 내 아들이 제대로 밥을 먹겠니?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먹을만해요. 지연이 요리 잘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 입맛은 내가 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 순간 내 가슴에 무언가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다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햇살이 환하게 비추었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그때 또다시 어머니가 다가왔다. 이쪽에서 널어야 옷이 잘 마른다. 내가 해놓은 건 금방 냄새가 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내 노력은 계속 무시당하고 있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러나 눈길은 자꾸만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내 안의 두려움이 입술을 막고 있었다. 밤이 찾아오자 더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우리 집이 점점 내 것이 아니게 돼.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 엄마도 힘든 사정이 있으실 거야. 그 순간 나는 절망했다. 내가 바라는 위로는 어디에도 없었다. 눈물이 흐르고 베개가 젖었다. 나는 혼자였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친정엄마의 말이었다. 딸아,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친 눈빛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더는 참지 않겠다.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그 순간 결심이 생겼다. 나는 무너지는 대신 싸우기로 했다. 거실로 나가자 불은 꺼져 있었고 고요가 감돌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집은 이미 균열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균열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은 곧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더 깨어나고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좀 힘들어서.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딸아,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곧 닦아냈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하고 초라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작은 결심이 차올랐다. 나는 더는 울지 않겠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거울 속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다.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거실로 나가 앉아있는 어머니를 마주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저와 남편의 집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내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다. 너는 아직 모른다.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다. 그러나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편이 들어오자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제발 우리 방식대로 살자. 이 집은 우리 둘의 공간이잖아. 남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저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닫혀 있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욱 아프게 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공간이 아니었다. 바로 내 존엄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 조용히 흐르는 음악처럼 내 안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저녁이 내려앉은 거실. 나는 여전히 마음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가시처럼 남아 숨을 쉴 때마다 내 안을 찔렀다. 남편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내 고통을 더 깊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딸아, 내 삶은 내 거야. 너를 지킬 사람은 결국 너뿐이다. 그 목소리가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마음속에서 점점 결심을 굳혀갔다. 침실로 들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집은 우리 둘만의 집이야.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해.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엄마가 힘들어하셔서 조금만 이해하면 안 될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편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편을 만들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내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마주했다. 피곤해 지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강해지고 있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내 목소리를 내야 해. 나는 그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 점심 무렵 거실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는 다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의 주인은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저도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공기는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남편이 들어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를 향해 조용히 속으로 외쳤다. 제발 내 편이 되어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가장 차가운 대답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승리였다. 밤이 찾아왔다. 거실 불빛은 희미했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다짐했다. 나는 지켜낼 것이다. 내 삶, 내 자리, 내 존엄. 그 다짐이 내 안을 채워주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녁 햇살이 사라지고 부엌에는 희미한 전등빛만 남아있었다. 나는 일부러 부엌에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을 들고 채소를 썰며 오늘은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 내가 하면 오래 걸린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떠났다. 나는 손끝을 꼭 쥔 채 채소를 썰었다. 마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자부심이 일어났다. 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은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묘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물었다. 어때? 오늘 음식 괜찮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맛있어.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이 없었다. 차갑게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먹을만은 하네. 하지만 역시 내가 해야 제 맛이 나지. 그 말은 짧았지만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밤이 되자 남편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엄마는 그냥 원래 그러셔.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조금만 참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의 말은 내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을 지키는 거야. 나는 방을 나와 거실에 홀로 앉았다. 불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인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들이 떠올랐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날이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그 불씨는 여전히 약했지만
언젠가 큰 불꽃이 될 거라 믿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순간 두려움과 후련함이 동시에 남아있었다. 문득 어머니의 방 쪽에서 기척이 들려왔다.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약봉지를 손에 꼭 쥔 채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무표정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낯설고도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내 안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피어올랐다. 아침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을 때 분위기는 낯설 만큼 조용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어색하게 웃었다. 맛있네, 잘했어. 어머니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식탁에 내려놓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이번만큼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녁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건 고집이 아니야. 우리 둘의 집이니까 내가 지켜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내 편이 되어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날 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커튼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다짐했다. 오늘의 작은 반격이 언젠가 큰 변화가 될 것이다. 내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부엌이나 빨래, 가사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내 존엄의 문제였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밤은 길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안에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그 불꽃은 이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녁 어둠이 깔린 거실. 나는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러나 어머니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얘야, 내 아내가 날 몰아내려 한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대.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은 당황스레 대답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지켜줘야 하지 않니?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내 존재가 왜곡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사이에 규칙을 세우자는 거였잖아.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둘 다 그만해, 제발. 그 말은 중재가 아니라 도망이었다. 나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은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 결심이 가슴속에서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만 먹었다. 나는 말없이 국을 떠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 속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집조차 오래 지켜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흔들어 놓았다.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저녁 식탁에 다시 세 사람이 앉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속에 메아리쳤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님과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 순간 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뭔데 이런 집안일을 결정하려더니 이 집의 주인은 내 아들이다.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다. 식사 후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나도 힘들어. 제발 조금만 더 참아. 그 말은 나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지만 그는 끝내 방관자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소리. 그 사이사이에 억눌린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마음속까지 파고들었다. 새벽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그때 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는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며 약을 삼키는 모습.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조금만 더 버티자. 그 속삭임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나는 그 순간 숨을 삼켰다. 내가 본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몸은 이미 병에 갇혀 있었다.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숨긴 채 우리 곁에 머무른 것이었다. 순간 가슴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분노와 연민, 서운함과 혼란이 함께 몰려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이제는 다른 결심이 함께 있었다. 나는 이 집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숨겨진 고통까지도. 아침이 밝았다. 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피곤한 눈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적막했다. 나는 여전히 눈을 감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어머니의 약봉지가 떠올랐다. 흔들리던 손끝, 삼키던 약, 그리고 낮은 속삭임.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침이 밝자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려둔 밥상이 놓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어제 약 드시는 거 봤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거죠?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내가 뭘 봤다는 거니? 괜한 오해하지 마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프신 걸 숨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내가 알 필요 없다. 내 아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순간 가슴이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저녁 남편이 퇴근에 들어왔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히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아프셔. 약 드시는 걸 직접 봤어. 남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엄마는 건강하셔.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숨기고 계신 거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어버렸다. 그건 내 착각일 거야. 엄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제발 믿어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머님은 지금 힘드신 거야.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괜히 엄마 걱정 끼치지 마. 그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래, 아무도 믿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작은 움직임마다 몸이 약해진 흔적이 보였다. 어깨를 움츠린 채 계단을 오르는 모습, 기침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을 가장한 채 우리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숨기세요? 왜 우리에게조차 말하지 않으세요?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결심을 굳혀갔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맞서야 할 것은 숨겨진 진실과 그 진실을 외면하는 침묵이었다. 밤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끝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내 아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은 금지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절규처럼도 느껴졌다. 숨기고 싶은 진실과 드러나고 싶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어머니의 손이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그릇을 잡은 손등 위로 파란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더는 숨기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추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괜히 입 밖에 내지 마라.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에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왜 아무도 이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거야? 속으로 외치며 나는 점점 결심을 굳혔다. 점심 무렵 어머니는 시장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몰래 뒤따라 나갔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던 어머니는 낡은 약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약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뒷모습은 강한 척했던 모든 날들을 무너뜨렸다.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병을 숨긴 채 우리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여보, 제발 믿어줘. 어머님은 분명히 아프셔. 내가 직접 봤어.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만 좀 해. 엄마는 괜찮으셔. 너 혼자 괜한 의심으로 우리 집을 흔들고 있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나는 벽처럼 닫힌 그의 마음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본 진실은 분명했고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부엌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손바닥 위에 작은 빗줄기가 흘렀다. 그 빛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는 지켜낼 거야. 어머니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 집은 여전히 평온한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평온은 이미 무너졌고 진실은 곧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안개 속에 있었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쉽게 흔들렸다. 나는 그 미소 속에서 감춰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모든 걸 모른 척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도 떨리는 손끝에도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약봉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된 듯한 서류가 구겨진 채 끼워져 있었다. 나는 손끝이 떨리며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분명한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감히 내 방에 들어와 이걸 뒤져? 나는 멈칫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왜 숨기세요? 아프신 걸 저희에게 말해야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혼자 감당하면 될 줄 알았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세차게 울렸다. 분노와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요.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내 손에 들린 서류와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는 조용히 속으로 외쳤다. 이제는 알아야 해. 더 이상 외면하지 마.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균열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다. 숨겨진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모두를 바꿔놓을 것이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내 손에는 여전히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고 어머니는 차가운 얼굴로 눈물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남편은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야 정말이야?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다. 말해봤자 짐만 될 뿐이다.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짐이라니요? 엄마는 제 전부인데. 그 외침은 울음 섞인 절규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들을 지켜줄 힘도 없는 내가. 그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차올랐다.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흔들렸다. 왜 이렇게 됐지? 왜 다들 서로 상처만 주는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다.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우린 이제 외면할 수 없어. 밤이 깊어가며 집안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가 은은한 불빛을 반사했다. 나는 그 약봉지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려 했다. 그러나 나는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가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얼어붙었다. 끝까지 날 몰아붙이는구나. 그 말은 차갑게 울려 퍼졌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떨림이 있었다.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줘.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 소리는 오래도록 울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나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끝에는 아직도 병원 서류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짓눌렀다. 숨겨진 진실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마주하는 건 너무도 무거운 일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식탁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더는 혼자 버티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내 몸은 내가 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라. 남편은 그 대화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여보, 제발 인정해줘. 우리가 함께해야 해. 남편은 손가락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두렵다.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무섭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작은 변화의 조짐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다. 애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엄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내 목소리를 잃지 마라. 그 말은 내게 또 하나의 힘이 되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다시 마주 앉았다.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국을 뜨고 있었다. 남편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다 같이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 셋이 함께. 순간 어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울렸다. 그 소리는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괜찮다 했잖니. 왜 이렇게까지 하니? 나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괜찮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그 순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나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이 서서히 하나로 모이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나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밤은 고요했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버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드디어 병원으로 향했다. 대기실 의자는 차갑게 느껴졌고 의사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를 내밀며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고였다. 남편은 손을 떨며 물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했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강한 엄마이고 싶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남편도 손을 덧붙였다. 세 사람의 손이 서로 맞닿았다. 그 순간 긴장으로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서서히 하나로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바람을 느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현관 앞에 놓인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봉투를 집어들고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집주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계약갱신이 어렵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십시오.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우리가 지켜온 이 집마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남편은 편지를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행복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에서 이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붉은 빛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라면 끝까지 버틴다. 그렇게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다. 집이라는 평온한 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평온하다고 믿었던 집. 그러나 그 평온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다. 신혼집이라는 작은 성은 사랑만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갈등은 깊어졌고 눈물은 수없이 흘렀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았다. 나의 존엄, 나의 자리, 결국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병은 우리 모두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로 묶어주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 단순한 진실을 마침내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집계약 해지 통보라는 두 번째 시련이 우리 앞에 놓였다. 평온은 또다시 흔들리고 새로운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험을 준다. 그러나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시련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가족과 함께라면 끝까지 버틸 것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은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